자,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해봅시다. 554번.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얘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움직일때 그러면 이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여라인데 문제 자체를 풀어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그냥 풀고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 그럼 0이라고 치는데 원점을 지나는 거는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t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랑 요놈이 t의 t 마이너스 1은 제곱이라서 원점을 지날 때에는 t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쫄지 말고 천천히 한번 미분을 해보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라니까 AT는 근데 t가 1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된다? 1을 넣으면 된다. 답은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t구 t초일 때의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통과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네요. 근데 얘는 당연히 출발하고 나서부터기 때문에 여기 이상에서만 따지거든요. 음수일 땐 따지지 않아요. 속도 가속도일 때는. 그러니까 이쪽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니? 그럼 이 그래프가 이게 1이야. 얘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점을 딱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미 이렇게 있어야 돼. 시작하면 이미 움직이고 있다가 멈췄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원점에서 다시 멈췄다가 그러고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에요. 수직선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당연히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게 얘는 3t-1에 t-1이기 때문에 t가 1일 때 극소인데 t가 또 얼마일 때 극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놈이 3분의 1일 때 극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빠꾸 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3분의 1일 때 내가 어딘지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실제 움직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558번 558번은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것에다가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 보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점을 출발하여라는 것은 0일 때의 위치가 0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기도 하다라는 것도 아시게 가셔야 돼요.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0일 때의 위치가 0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위치가 자 XT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의 3승에 2분의 15T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12T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운동 방향을 2번 바꿀 텐데 그 2번 바꿨을 때 두 번째는 위치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미분을 해보자라는 거야.
3t의 제곱 15t 12구 얘는 됐다. t-1에 t-4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1초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1초부터 4초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4초일 때부터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초일 때 두 번째로 위치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 XT 아니야. VT입니다. 괜찮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X4를 알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4 넣으면 되니까 4를 3번 하면 64. 그쵸? 4를 2번 하면 16인데 8. 8이니까 120. 4를 2번 하면 48. 그래서 112니까 4초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도 자꾸 그려버릇 해야 돼. 얘는 우리가 원점을 출발하는데 1초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1을 넣어봐. 13에서 2분의 15 빼는 거야. 그럼 2분의 26이지. 13은 2분의 11 5.5네. 1초일 때 5.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4초일 때까지 내려가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이놈이 XT의 그래프다.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놈이 558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10번은 이제 우리가 XT 그래프가 아니에요. 562번을 보게 되면 뭐의 그래프입니까? VT의 그래프잖아. 근데 VT의 그래프는 기억해야 돼. V는 뭐를 미분한 거야? X를 미분한 거지. X 프라임 T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이 있어.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는 뭐가 중요하고 뭐는 뭐가 중요하다 이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미분한 놈은 부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는 증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f'x는 부호가 중요하고 fx는 증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반대입니다.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뭐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a일 때는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일 때는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B랑 D일 때는 어떤 느낌인 거야? 운동을 멈추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출 때가 B인 거야.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출 때가 D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보면 A일 때와 C일 때는 운동 방향에서는 반대다 맞고요.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도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거를 미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2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두 군데 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두 군데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때랑 이때 0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A일 때의 가속도와 C일 때의 가속도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게 562번이고요. 그 다음 네.
A에서 B까지 가는 게 그러면은 응.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점부터 A까지는 갈수록 빨리 가는 거고 네. A서부터 B까지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가 줄는 거야. 아, 반대 방향이 그렇죠. 부호가 바뀌면 반대. 그렇죠. 그래서 B에서 속도가 줄다가 이제 드디어 0이 된 거야. 그리고 C부터 B부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쟤는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강조해서 H를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14번, 11번, 565번 봅시다. 자, 우리가 위치가 주어졌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7.2t에 마이너스 0.36t 제곱이래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후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음수일 거예요. 그 값이. 속도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속도가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을 겁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인 거야?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사실은 얘는 이제 적분을 배워서 하면 넓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거 안 배웠으니까 그냥 오리지널대로 하자. 굳이. 자, 미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0.72t고 더하기 7.2일 거야. 그럼 이건 t가 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0.72로 묶어주면 t-10이 되니까 t가 11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t가 10이 되기 전까지는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팍 빨리 가다가 띡 하고 멈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지? 그래서 t가 11대 멈추는데 그때의 위치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 xt의 t에다가 얼마만 넣으면 된다? 10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7.2에 10을 곱하면 72인 거고 0.36에 100을 곱하면 36이니까 36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동거리라고 해요. 제동거리.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7번. 익숙해지면 쉬워요. 567번도 보게 되면 이거는 높이예요. 높이인데 얘가 HT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t 그리고 플러스 30이래. 그러니까 요 30이 처음에 공을 던질 때 높이인 거야. t가 0일 때 높이. 30m 위에서 공을 던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니네 혹시 중력 가속도라는 거 알아요? 중력 가속도의 반이에요. 반. 이게 원칙적으로는 4.9가 돼야 돼. 계산하기 힘드니까 5라고 한 겁니다. 자, 출발. 최고 높이에 도달해야 된대. 그럼 당연히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뭐 한다는 거야? h를 t로 미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고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고 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 h, t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2를 넣을 거야. 5, 4, 20. 2를 넣을 거야. 40. 답은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고 이제 나머지 세 문제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라는 문제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도 쫄 필요 없이 시간으로 미분한다 하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70번부터 보게 되면 570번 얘가 지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 이렇게 비추고 있고 아줌마가 여기 이렇게 있나? 아줌마야 아저씨? 아줌마죠. 근데 왜 아줌마인데 재현이야? 뭐 여성의 이름이 재현일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은데 1.6이고 2.4입니다. 그럼 딱 봐도 얘는 2대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2대 1이라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대. 그러면 요 점의 위치가 뭐가 되냐면 매초 2의 속도니까 계속 2씩 늘어나니까 2t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원래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지만 1대 2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2대 3이니까. 그럼 요게 뭐가 되고? 4t. 그리고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6t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4t인지 6t인지 한번 보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며.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림자의 길이 LT 이렇게 넣으면 얘는 4t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이 LT가 T에 대한 식인데 얘를 뭐 하라고? T로 미분하는 게 L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다. 근데 얘는 미분하는 순간 숫자되네. 그럼 몇 초인지는 확인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괜찮습니까? 여기 570번이다. 잘 익숙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냥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572번.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 그러면 매초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진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RT라고 합시다. 원장님. 그러면 RT는 뭐야? 15t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엔 0인데 1초에 15cm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단위가 뭐가 돼? 센티미터가 됩니다. 지금 센티미터로 푼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잘 봐. 혹시 모르니까 dr, dt 해보자는 거야. 반지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하자는 거죠. 그럼 얘는 가볍게 얘를 t로 미분하면 15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니? 근데 단위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수학에서는 그 신경 써봅시다. 얘는 뭐로 나눈 겁니까? 초당이니까 t로 나눈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괜찮습니까? 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넓이를 하라고 했잖아. 그럼 ST는 뭐가 되느냐? 파이 R 제곱이 돼요. 그치?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한 거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이 넓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ds, dt 할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식이니? R에 대한 식이지. 물론 R이 15t니까 넣어서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어. 그냥 얘는 R에 대한 식이니까 R로 미분을 해. 요게 지금 뭐 한 거냐면 S를 R로 미분한 거야.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dr, dt를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dsdt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니? 그런데 dsdt는 drdt는 이미 구했지만 얘는 얼마일까? 무조건 15인 거야. 또 여기 r만 구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얼마일 때? 2초일 때잖아. 그러면 r은 얼마야? 우리가 r2는 30이라고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파이에 r이 30이고 drdt가 15야 이렇게 풀면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드래그파이가 답이고 얘는 넓이가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575번 한번 볼게요. 물론 이거는 내 설명이 끝난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끝난 건 아니니까 요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거 한 문제씩 따박따박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제일적인 질문 받고 마무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575번 보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T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0.5T래요. 근데 T가 10일 때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반지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얘를 T로 미분하면 그냥 숫자입니다. 0.5예요. 자, 그럼 이제 출발. 부피, V는 당연히 공식이 뭐냐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dv dt를 하라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근데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식이야? r에 대한 식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 그냥 r로 미분해버려. r로 그냥 미분해버리고 그리고 뭘 곱하면 돼? dr을 했으니까 dr dt 하면 dv를 dt로 한 셈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니? 이게 끝인 거야. 근데 이제 숫자 집어넣어야 돼. r에다가는 얼마 넣을 거고 5. 그리고 drdt는 얼마라고 했어? 0.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4 파이 5의 제곱 그 다음에 0.5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어질 문제의 답은 50파이라고 하면 끝이야. 얘는 다리가 없어요. 지금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다리가. 그래서 정답은 50파이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익숙하게 하면 우리가 드디어 이 교재의 미분은 끝났다.